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3년 2월 10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글은 절망이란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이다. 지 그랑빌. 감사스마일도 절망적인 순간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생각을 바꿔서 딛고 일어서서 지금의 감사스마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감히 오늘 아침에 드리고 오늘 방송도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오토미노의 부동산 이야기, 블로그 포스팅 서해선과 대곡 소사선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지금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감사스마일 부동산 감사스마일 찐팬분께서 보내주셨던 감사 스마일을 상징하는 예쁜 스마일 마크를 제 왼쪽 편에다가 지금 놓고 방송을 하니까 조금 더 기쁩니다. 감사 스마일이 대곡 소사선을 2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 지금도 이 대곡 소사선을 갖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곡 소사선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서해선도 잘 몰라서 이거 관련해서 또 좋은 포스팅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이 너무 멋있는 이제 고속철도의 모습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사람들이 GTX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서해선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GTX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서해선은 이제 대곡 소사선이 이제 소사에서 원시까지 지금 서해선이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 있고 또 대곡에서 일산에서 이제 소사까지 빠르면 올 전반기 늦으면 올 하반기에 이제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서해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르면 내년 하반기, 근데 내년은 솔직히 좀 빠른 것 같고 2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도 있음에도 GTX-A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호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시덕님의 도시발견, 매일경제 신문 좀 기사를 좀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론은 GTX는 매일 쓰면서 서해선은 거의 쓰지 않는다. 고향과 홍성을 잇는 서해선은 교통 소외 지역의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 철도가 건설되고 나면 대서울이 충청까지 뻗게 되고 충북 충남 구분이 무색해져서 이제 국가 미래는 또 지방에도 있다라는 김시덕님의 도시발견. 이 기사가 너무 또 잘 어떻게 보면 또 서해선과 대곡 소사선을 모르는 분들께 많은 또 경종을 갖다 울릴 수 있는 그런 기사이다라고 지금 저는 봅니다. 서해선이 정말 위상이 정말 큽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서북부의 고양부터 고양시에서 출발을 해서 충청남도 서북부에 있는 홍성까지 홍성을 모르시면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라는 데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 지금 건설되고 있는 철도 시스템이고요. 또 여기가 철도 속도도 거의 GTX급은 아니지만 거의 KTX급으로 정말 속도가 빠른 그런 철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성과 평택, 충청남도 아산, 당진, 예산, 홍성군에서 철도 교통망이 없었거나 부족했던 지역이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될 것이고요. GTX 건설이 이미 수많은 교통망이 존재하는 지역에 또 하나의 교통망을 추가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하면 이 서해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토목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위상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서해선이 지나게 될 지역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대와 요구가 제시되었는데 서해선의 초기 구상과 현재의 구상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을 경유해서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 내로 주파할 수 있었던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화성시 향남읍에서 경부선 KTX 노선과 이어져서 광명역이라든지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 등까지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완성된 뒤에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서남부라든지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을 대서울로 편입시키는 핵심 교통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수도권 서해안시대가 열린다. 이제 당진 합덕역에 이제 9월에 시운전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입니다. 내년 4월에 지금 개통되고 있고 여의도 50분, 시속 250km 이 문구에는 진실과 오해와 거짓이 뒤섞여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충남 홍성에서 정말 빠른 지금 서해선을 타고 서울로 진입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이제 김시덕님께서 GTX 노선 주변의 구층 아파트 그 집값이 몇억 원 뛰었니 떨어졌는지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서해선 건설 같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김시덕님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상당히 이야기가 들을만하고 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김시덕님을 갖다 유튜브에 검색하셔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서해선과 대곡 소사선 이어서 이제 대곡 소사선은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대곡에서 이제 소사까지 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일산부터 연결이 됩니다. 경의중앙선에 연결되고 있고 대곡에서 이제 소사까지 이제 가는데 이 당아래가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아래역으로 쓸지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미 지하철 7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사에서 원시까지는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일전에 소사를 가보니까 소사의 1호선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대곡 소사선까지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소사 원시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소사역은 더블 역세권이다. 그래서 소사역 주변으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지하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 대곡 소사선까지 5개 노선이 환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정역을 제외한 대부분 역이 기존 노선들과의 환승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원정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블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지금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까지 가는 대장 홍대 노선이 빠르면 올해 지금 이제 그런 실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타도 올해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원종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하시는 것도 저는 감사스마일이 감히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통 후에 기대 효과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건설되는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전철 서해선의 운행 구간에 편입돼 가지고 일산역에서 이제 화성 남양역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될 것이고요. 또 화물열차 운행 계획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공업지대의 생산 물자를 서울 시내로 간통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오게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경의선이라든지 교외선과의 조합으로 서해안 지역의 공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자라 그 다음에 또 북한을 통해서 대륙 진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지금 개통 후에 이런 기대 효과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수도권 서부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자가용 교통으로만 이제 서남부라든지 수도권 남부, 그다음에 인천을 가게 됐었는데 이제 이 서해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대곡 소사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이제 고양시에서 파주시에서 부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시흥, 더 나아가서 화성, 또 더 나아가서 충청남도 홍성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시간도 정말 절반 이상의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양시만 천지개벽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서남부를 천지개벽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이제 김포공항까지로 이제 소요시간 단축이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서울 지하철 김포공항에 가게 되면 이제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5호선이라든지 뭐 김포공항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서울 마곡이라든지 여의도 더 나가서 이제 서울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강남까지도 정말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부천이라든지 시흥, 안산에서 정말 이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을 못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서해안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제 서해안선과 이제 대곡 소사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GTX A, B, C 이걸 생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는 이 서해선이 완전 개통된다고 하면 GTX급으로 정말 파급 효과가 정말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송산 차량기지로부터 시작해서 106, 105, 104, 103, 102, 101 그다음에 장내 신설역까지 해가지고 삽교 도시계획과 충남 홍성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뭐 향남역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결정되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홍성에서 송산 구간까지 거의 89km 정말 엄청난 긴 거리긴 하지만 고양시에서 충남 홍성까지 빠르면 1시간 반 늦어도 뭐 2시간 이전에
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그런 노선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서해안선 개통 같은 경우에는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경제적인,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시너지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성 남양에서 원시 구간의 문제가 이제 서해선 기점을 안산시 원시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해선의 기점은 원시역이 아니라 화성 남양역입니다. 그래서 화성 남양역에서 원시역 구간을 갖다가 신안선선 공영 구간으로 지금 하는데, 신안선선이 지금 이제 현재는 개통하지 않고 있지만 서해선 열차를 갖다가 이제 시야호를 건너가지고 수도권 전철 서해선으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안선선도 같이 이제 병행돼서 이제 서해선과 같이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신안선선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신안선선 여의도까지도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열심히 제가 알고 있기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안선선 화성 남양에서 원시 구간까지도 이런 것들도 연결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갈래 길로 지금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에서 올라가는 이 길을 하나, 그리고 시흥시청에서 광명까지 가는 이 두 가지 길로 해가지고 신안선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이 오토미노의 부동산 이야기를 갖다가 보면서 정말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고양, 창릉, 장항, 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다 못 드리고요. 기회가 되시면 오토미노의 부동산 이야기를 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감사 스마일이 서해선과 대곡 소사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2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고, 감사 스마일도 이 서해선과 대곡 소사선의 지금 조회수를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서남도, 그러니까 수도권 서남도에 있는 시흥, 안산, 부천, 뭐 인천까지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대곡 소사선을 갖다가 지금 개통을 갖다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대곡 소사선이 정말 빠르면 6월에 지금 개통을 할 계획인데, 정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꼭 개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9호선 때문에 올해 개통은 힘들고 내년으로 9호선이 또 증차를 해야 되고 너무 혼잡이 되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환승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뭐 내년으로 또 연기된다는 그런 루머 아닌 루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 대곡 소사선의 파급 효과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구나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고양시에는 GTX-A도 물론 내년에 개통을 하지만 지금 보시는 대곡 소사선도 빠르면 2023년 전반기, 정말 늦으면 하반기에 개통을 한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김시덕님의 이 도시발견 GTX와 서해선, 정말 많은 사람들이 GTX는 알고 있지만 서해선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해선을 갖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해선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뭐 서해선 주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관심을 좀 갖고 내 집 마련의 그런 기회로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감사 스마일도 상담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거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알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다 덜 갖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자 하거나 아니면 또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고 있는 것들,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내가 관심이 없는 것들도 찾아서 공부를 좀 하시고, 또 나름 내가 알고 있는 게 남들이 또 알고 있는 건지, 또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갖다 갖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면서, 이 멋진 철도의 모습을 제가 끝으로 이야기를 좀, 이 그림을 끝으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해선과 대곡 소사선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서해선과 대곡 소사선의 개통 후에 그런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